자, 이번 이야기는 레츠가 기립근, 바로 뚜뚜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뚜뚜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우, 이게 누구십니까? 기립근 뚜뚜님 오랜만에 아니십니까? 뵙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좀, 목이 좀 안 좋으시다고. 요새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많이 피곤해하고 막 그러죠.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지금 좀 많이 나아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좀 피로 때문에 그런 거라서, 예. 자, 그런 겁니다. 오늘 뚜뚜님께서 이렇게 또 건강해지셔서 다시 돌아와 주셔가지고 더 너무 감사하네요. 예.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네. 시청각 자료까지 다 준비를 하셨다 보니까 이따가 중간중간 띄워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립근입니다. 기립근입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좀 가벼운 얘기고요.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나왔던 저희 친구 어머니 이제 무당을 하시는 현재 어머님한테 통화를 하다가 들었던 짧은 내용을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오늘 좀 얘기 들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좀 적어봤습니다. 최근의 일이고요. 올해 더워지기 전의 일인데 친구 어머님한테 예약이 들어왔었대요. 커플이 좀 궁합을 좀 보고 싶다. 또 이런저런 뭐 사주도 보고 싶고 이것저것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커플이 예약을 했길래 예약을 받고 오셨대요. 몇 달 전 얘기예요. 오셨는데 친구 어머니 말로는 여자분이랑 남자분이 들어오는데 여자분 주변에 너무 악귀가 많이 껴있더래요. 그 당시에. 들어오자마자 이거는 지금 궁합을 볼 내용이 아니구나. 얘네는 지금 궁합 문제가 아니라 저 여자분의 악기를 좀 쳐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분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뭐 악기가 꼈는지 뭐가 꼈는지.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커플인데 이제 저희가 잘 맞는지 혹시나 결혼을 하면 어떨지 이렇게 보러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 친구 어머니가 욕을 꽤 잘하세요. 그래서 바로 좀 막말을 하셨대요. 지금 두 분은 궁합을 보러 올 게 아니라 저 여자분에 껴있는 악기부터 어떻게 제사를 지내든지 굿을 해야 된다. 부적을 써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근데 이제 그 커플들은 아무래도 기분이 나빴겠죠. 기분 좋게 서로 궁합을 보러 온 건데 갑자기 뭐 자기한테 귀신 들렸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쁘게 뭐 부적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이러면서 좀 다툼이 났었대요. 그때. 그러면서 화를 내고 이거 비용 못 준다. 우리 나가겠다. 라고 해서 나갔대요. 나가고 친구 어머님이 되게 찜찜하시더래요. 되게 너무 찜찜한데 저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주인가 2주 정도 있다가 그 여자분이 다른 남자랑 오셨대요. 다른 남자랑 오셨는데 다시 궁합을 보러 왔다. 네. 근데 그 전에 예약을 할 때 미리 얘기를 했었대요. 전에 다른 남자랑 온 건 얘기를 하지 마라.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왔길래 그냥 모르는 척하고 봤는데 그날도 이 여자분 뒤에 악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자기네 신당까지 따라 들어올라 그러고. 그래서 같은 얘기를 또 하셨대요. 친구 어머니가. 너는 지금 이걸 보러 올 게 아니라 궁합을 보러 올 게 아니라 지금 너 뒤에 지금 부적을 쓰던지 굿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남자가 열이 받아서 그 신당에서 경찰까지 불렀었나 봐요. 좀 싸움이 크게 나가지고 내 여자친구한테 무슨 소리를 하냐. 어디서 이상한 사이비 막 이러면서 좀 욕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경찰까지 부르는 상황이 거기서 이제 폭행까지 조금 일어날 뻔했었대요. 오. 그 이제 친구 어머님이 당분간 예약을 받지 말아야겠다. 좀 찜찜하다라고 했는데 예약을 이제 마감을 빨리 해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여자분이 예약을 미리 또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나갈 때. 한 열흘 뒤에 이 시간쯤에 오겠다. 궁합을 보러 올 거다.
이러고 밖에 카운터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예약을 하시는 분이. 그분한테 얘기를 하고 가셨대요. 그 와중에. 경찰이 오고 막 말리고 뭐 이러는 와중에. 그런데 그분은 이제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남자분이 깽판 친 것만 봤지 여자분은 가만히 계셨으니까. 그래서 기다려보자. 그럼 다른 손님 받지 마. 당분간.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가는데 그 여자분이 아니나 다를까 3번째 오셨는데 또 다른 남자분이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그냥 안 되겠다. 얘한테 그냥 부적을 하나 써주자. 그냥 내가 찜찜해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와서 궁합을 보길래 그날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궁합만 그냥 봐줬대요. 근데 둘이 뭐 결혼해서 좋을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어지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 남자분하고. 네. 그러면서 그 여자분한테 이거 내가 그냥 선물로 자주 오니까 주는 건데 지갑에 넣어놓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돌비님한테 질문을 잠깐만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혹시 무당분이 부적을 써줬을 때 부적이 까맣게 변했다는 얘기가 있으셨었나요?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까맣게 되는 경우는 아니고 어디 붙여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새까맣게 타버렸다. 맞아요. 제가 그걸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오. 일주일 후에 부적이 까맣게 변했다고 그 여자분이 혼자 왔대요. 네. 그 까매진 부적을 들고. 오. 그래서 이때다. 얘 혼자 왔으니까 얘기를 해야겠다. 너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너 지금 부적이 까맣게 된 게 내가 너 처음부터 악기가 너 주변에 서성이고 있고 달라붙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이거 부적 갖고 지금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굿을 하자. 라고 말로는 한 3, 40분을 붙잡고 얘기를 하셨대요. 안 그러면 너 단명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여자분이 무슨 굿이냐고. 이 까맣게 된 것도 약간 사기친 거 아니냐. 뭐 색깔이 변하는 종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친구 어머니도 이제 답답하신 거죠. 무당 입장에서.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근데 너 진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일단 부적은 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한 이틀인가 있다가 자기 친동생이 몰던 차가 사고 났는데 친동생만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운전을 하는데 핸들이 평소랑 틀리게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도 않고 안 꺾어야 될 때 꺾이더라. 이게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와가지고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고가 나서 자기 친동생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이제 내 말 믿겠냐. 너는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굿을 하자 해서 날짜를 잡으셨대요. 그 여자분도 친구까지 다쳤고 남자들이 옆에 계속 못 붙어 있는 이유가 악기들 때문에 다가서질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남자를 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남자 친구가 오래 못 버티는 옆에 있으면 약간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친구 어머님이 이제 날짜를 잡았대요. 한 5월, 올해 5월이에요. 5월 며칠 날 좋을 때 이렇게 잡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굿을 하려고 장소 잡고 너 이제 사당으로 와라 준비 다 하고 했는데 이 여자분이 1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예.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또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실장님한테 야 빨리 문자 계속 남기고 전화해봐라. 그래서 문자도 남겼는데 1시간, 2시간 준비 다 해놓고 안 오니까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거죠. 친구분 네. 입장에서는. 굿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다 했는데. 그래서 그냥 접자. 접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자가 띡 오더래요. 지금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가 되냐? 그래서 지금은 안 됩니다. 이따 전화를 드릴게요 하고 저녁에 전화가 오셨대요. 점집을 다 와가는데 그 장소, 약속 장소를 다 와가는데 그 동생하고 사고 날 때처럼 또 핸들이 안 꺾이더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 자기 차도 아니고 어머니 차를 빌려서 나왔는데도. 그래서 옆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지금 병원입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냥 무당분이라고 할게요. 그 무당분이 그냥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고 부적을 한 뭉치를 들고 가시고 왔는데 악귀들이 아직도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너 주변에 이래 해서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너 오늘 구슬 오는 걸 방해하러 온 것 같다 하면서 그 병실에 부적을 다 붙여놓고 가셨대요. 붙여놓고 가셨는데 다음날 새벽녘에 바로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나 지금 무서운데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 무슨 일이냐 했더니 부적 붙이고 가시고부터 희미하게 뭔가 보인다더라는 거. 뭔가 인식이 되는 희미함이 아니라 진짜 희미한 무언가가 왔다 갔다 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무섭대요. 자기 쪽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다시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저랑 통화하면서 표현하시기를 자기가 이쪽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부적이 빠르게 사라지는 걸 처음 봤대요. 예. 부적 끝에 모서리들이 다 까맣게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갔는데 답답하죠. 그래서 휠체어를 태워서 데리고 왔어요. 그냥 너 굿을 해야겠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굿을 하는데 한 놈이, 그러니까 어머님 표현을 한 놈이 그렇게 안 떨어져 나갔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무당분은 소통이 되시잖아요. 귀신하고.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는데 여자분을 보냈대요. 병원으로. 네. 실장님이 차에 태워서 보내고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여자분이 예전에 교통사고를 내셨었는데 돌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표현으로는 제가 잘못돼 있던 애였구나. 그래서 왜요? 뭔데요? 했더니 그 여자애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차를 쳐가지고 일가족이 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붙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가서 물어봤대요.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너 사고 낸 적 있냐? 한 4, 5년 전에 사고가 이렇게 났다. 그럼 그 사고 난 상대방은 어떻게 했냐? 저는 보험 처리하고 연락을 안 했대. 상대방한테.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말고 자기 그냥 보험 처리만 하라 그러고 그냥 끝났대요. 예. 그러니까 무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마음 같아서는 얘가 당하게 하고 싶은데 무당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네.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아마 그 사고 당했던 분들이 너한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다. 네 주변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제 이해가 되겠니? 해가지고 여자분이 1시간 내내 울더래요. 몰랐다고. 몰랐었대요. 진짜로. 근데 자기는 그 사고 난 거 보험 처리해서 어떻게 청구되고 어떻게 나가는지만 듣고 그냥 말았었대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사당에서 사죄시키고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 보고 나서 그 여자분한테 대놓고 얘기했대요. 다시 달라붙어도 이제 오지 말라. 나는 모르겠다. 근데 이제 저랑 통화를 하면서 친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짜 몰랐을까? 정말로? 아무리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이 되던 안 되던 정말 몰랐을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듣다 보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 후로 친구 어머님이 전화를 해도 통화는 안 된대요. 통화는 안 되고 실장님이 그 병원에서 마지막에 들었던 게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정도? 예.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죠. 그 여자분. 오. 눈물을 흘리면서 와가지고 사죄하고. 그러니까 그 몇 년 전도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자기 말로는 그랬다라고 하는데 친구 어머니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예. 왜냐면 영가하고 대화를 하셨으니까 뭔가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얘는
사기 쪽으로 치는 애고 직장인도 아닌 것 같고 그 남자친구도 그게 아닌 것 같고 약간 인생이 거짓인데 지금 사람을 쳐놓고 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 법적인 것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형사처벌 뭐 이런 경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렇죠. 네. 제가 어릴 때 보험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아, 그렇죠. 모를 수가 없어요. 예.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몇 주 입원했는지부터. 네. 그래서 친구 어머니도 바로 이제 이게 거짓말 치는 애구나 아,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고. 소름 끼친다, 이거. 예. 이거는 사람이 무서운 것도 섞여 있네요.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씁쓸하기도 하고. 저도 듣고 되게 찜찜하고 와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냥 음. 영가 얘기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제 입장에선 좀 많이 무거운 얘기예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막 무겁게 좀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저희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옥집에 사셨었어요. 한옥집에 사셨었고, 저는 사실 이게 왜 무겁냐면은 저는 친가 쪽하고 연락을 안 해요. 모종의 사건 이후로부터 연락을 안 하는 상황이고, 친할머니도 되게 어릴 때만 몇 번 보시고 돌아가셨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님이 종종 데리고 가셨죠, 저를. 종종 데리고 가셨고, 그 한옥집이 정확히 기억나는 이유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 옆에는 한옥집이 없었어요. 예. 한가운데 한옥집이 땅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제 기억에는 돌아가신 할머님은 담배를 많이 피시는 할머니, 그리고 혼자 계시는 할머니, 웬 꼬마애들하고 놀고 계시는 할머니, 이렇게 제 기억 속에. 예. 할머니가 혼자 사신 게 저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제 헤어지신 그런 케이스예요. 예. 전쟁 참전을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헤어지신 케이스고, 놀러 갈 때마다 할머니는 담배를 피시는 모습, 그리고 웬 꼬마애들하고 노는 모습. 아무래도 이제 뭐 작은 아버지도 거기 사셨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이제 누군지 몰랐던 그런 네. 때였었고요. 집 사진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집이에요. 집이라고 써있죠. 앉아서 쉴 수 있는 대청마루입니다. 아, 대청마루구나. 그리고 건너편에 이제 샤워하고 화장실이 같이 있었던, 화장실이 안에 없었어요, 그때 집에. 그리고 창고가 입구 옆에, 저 오른쪽 위에가 입구예요. 나름 입구입니다. 그리고 입구 들어오면 이제 창고고, 그 옆에 화단 같은 데였는데, 항상 가면은 그 대청마루에 이제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그 옆에 그 빨간색이 꼬마예요. 꼬마애. 거기에 한 명 하고, 창고 화단에서 항상 놀고 있던 꼬마애 둘이 있었어요. 예. 저는 얘네들이 제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그걸 모르니까 잘. 그래서 가족인 줄 알고 잘 놀았죠, 애들하고. 거기서 얼음땡 놀이도 하고, 뭐 숨바꼭질도 하고, 그 마당 자체가 원체 넓었었으니까 놀다 보는데, 애들이 참 희한한 게, 할머님이 담배를 피면은 보통 연기가 싫어가지고 주변에 잘 안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할머니가 담배를 피시면 얘네들이 그 옆에 꼭 앉아 있었던 애들이. 그때 연세가 좀 되셨을 때였어요. 꼭 앉아 있고, 놀러 가면은 뚜뚜 왔다 이러면서 막 현관으로 막 뛰어나오고. 정말 가족인 줄 알았죠, 그때까지. 어느 날부터 얘네가 제가 가도 이제 본체 만취하는 거예요, 애들. 예.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고 말고. 전 제가 뭘 잘못했나, 뭘 실수했나, 저번에 놀다가. 왜 애들끼리 놀다 보면 자주 삐지잖아요, 싸우고. 저는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옷이 좀 특이하네요? 왼쪽 애가 이제 제가 누나라고 부르던 여자였고요. 오른쪽 애가 저한테 형이라 그랬던 꼬마애였어요. 예. 근데 옷이 레이스가 달려있는 옷이었고, 흰색 레이스가 달려있는 옷이었고, 근데 둘 다 항상 옷은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어떻게 보면 그때는 신경을 안 쓴 거죠. 네. 뭐 신기하다 아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쓰고 했는데, 얘네가 할머니 옆에만 계속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빠서 부모님들이 할머니 집을 가자라고 하면 저는 안 갔었어요. 얘네 때문에 삐져가지고 저도.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가 무겁다 그랬던 게, 저희 가족 친가 쪽이 제가 이런 현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되게 안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좀 무거워진 내용인데, 아버님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 집에 애들이 나 안 놀아준다. 그랬더니 아버님 표정이 그때 되게 안 좋으셨어요. 그러냐 이러고 끝났어요. 뭘까? 그땐 몰랐죠. 조금 있다가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돌아가시고 장례식도 가고 산소까지 갔는데, 산소 근처에 그 꼬마애들이 와 있더라고요, 이미. 할머니 산소 근처에서 막 있는데, 정말 신기한 현상을 제가 한 5년 가까이 본 것 같아요. 할머님 산소에서. 평소에 흡연을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담뱃불을 붙이고 산소 앞에 꽂아 놓으면은 30초가 안 가요, 담배 한 가치가. 타들어가요, 사람이 빨아먹듯이. 되게 신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할머님이 돌아가셔서도 담배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 꼬마애들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우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은 다 울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막 산소 근처 뛰놀다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끼리 모임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있는데 애들이 아까 그 화단 쪽에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뭔가 오손도손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저도 야, 나 왜 모른 척해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눈 모양이 저렇게 변해 있던 거예요. 휑하게.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갔었어요. 집으로. 도망가고 저는 울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지 말라 이렇게 토닥토닥이었었는데, 그 할머니가 평소에 주무시던 방을 큰아버지가 들어가서 사시게 되셨던 거예요. 큰아버지가 들어가 사셨을 때고, 그때는 저도 너무 어린 나이고 휴대폰이 없을 때였는데 집으로 큰아버지가 자주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뚜뚜야, 너 혹시 애들 있었니? 이러는 거예요. 무슨 애들이요? 빨간 옷 입은 애들 있었니? 헐. 할머니 집에 있었죠? 저 그날도 있었는데 했더니, 진짜 애들이 있었냐 하면서 저 생김새 빨간 옷이랑 뭐 작은 애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할 말이 있다고 아빠 오면 전화 좀 줘 라고 해서 아버지 오시고 전화를 줬는데, 퇴근하시고 오셨을 때 밤 11시 12시에 큰아버지를 만나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보고. 예. 갔어요. 할머니 집에 갔는데 큰아버지가 갑자기 나 뚜뚜랑 할 얘기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너 잠깐 나가 있어봐. 그냥 나갔죠. 네. 애들 어딨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까 밖에 있었는데, 들어올 땐 전 봤으니까. 그러더니 막 한숨을 쉬시더니 지금도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래요. 예. 큰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통장 비밀번호 종이에다 막 적어주시는 거예요. 보험회사 어디 그걸 또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은행이 어디니까 내가 혹시 죽으면 유산을 네가 갖고 가라.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때 어릴 땐 몰랐죠. 그게 뭔지. 일단 종이는 받아서 왔었어요. 종이는 받고. 그리고 저한테
걔네랑 놀지 마 라고 하시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객사로. 예. 사람이 도저히 거기서 사고를 당할 수가 없는 위치에서 객사로 가셨어요. 길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죠? 네. 술을 드셨던 것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집이 또 뒤집어졌죠. 발칵. 뒤집어지면서 저한테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는 걸 아는 다른 친가분들이 저를 되게 무서워했죠. 그때. 이상한 거 보는 꼬맹이다 뭐 어쩐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제 멍한 거예요. 분명히 저번 주에 보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대체 무슨 일인가. 참 되게 찜찜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장례식을 다 치르고 화장을 했어요. 예. 그 시신이 조금 많이 뭔가 좀 훼손이 있었나 봐요, 진짜. 그래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고가 또 터져요. 이제 그 집을 정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가족들이 모여서. 7남매셨어요, 아버님이. 7남매 중에 이제 작은 고모님이 그 집을 정리를 하겠다. 예. 청소 내가 하고 짐 다 하고 뭐 태울 거 태우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집이 그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안 팔리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아마 안 팔렸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는 뭐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상관은 없지만 그냥 제가 좀 힘들게 꺼낸 얘기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집을 정리하던 작은 고모님이 급성암에 걸려서 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또 장례를 치렀죠. 3달 사이에 장례식이 3번 나온 거예요. 근데 작은 고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동네에서 놀러 오는 애들이 있냐고. 집에 어떻게 들어오냐. 꼬마애들이 자꾸 들어와 있다고 집에. 네. 빨간 옷에. 그래서 그런 사람 없다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저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밀자 그냥. 철거를 해버리자. 근데 이미 다 늦었죠. 그 내용이. 작은 고모님이 돌아가셨었고. 그래서 집이 완전 Y가 됐었어요. 그때. Y가 되시고 아무나 팔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나 팔아라. 보통 이렇게 한옥집이면은 지금 제가 성인 돼서 아는 시가로 따지면 꽤 큰 돈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고급진 원목이나 막 이런 거에. 그냥 서로 가져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족들끼리.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걸 다 갖고 오셨어요.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하셨었으니까. 근데 철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폭우가 쏟아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기가 나가고 예. 그 막 이상현상이 좀 발생을 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왜 철거나 뭐 할 때나 뭐 저희가 흔히 듣는 오래된 나무 잘못 자르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것처럼 미신 같은 게 좀 있으셨나 봐요. 예. 그럼 일정을 멈추고 미루고 또 하려고 그러다 미루고 하려고 그러다 미루고 이렇게 몇 달을 못 미루셨대요. 그 동네에 다 갖다 놓고 철거용품을. 그러다가 아버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큰 고모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확 오신 거죠. 예. 밀어버렸어요. 그냥 비가 오던 전기가 안 통하던. 싹 다 밀고 싹 다 밀었는데 아까 그 대청마루 중간쯤에 그 위치에서 큰 상자 같은 게 나오셨었대요. 네. 상자가 나왔는데 그 빨간 옷이 거기 있던 거예요. 옷이 개어져서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 버리셨어요. 아버님이. 그리고 불태워 버리고부터 큰 고모 이제 그런 거 안 보인다 그러고. 예. 근데 옷이 들어있다고는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정말.
큰 상자가 나왔다고만 얘기했었어요. 태우고 보내고 하고 이제 거기를 다 없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큰 고모도 그렇고 뭐 다른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오늘 좀 무겁게 꺼냈던 그치. 예전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줄줄이. 네. 그렇다 보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뚜뚜님이 생각하기에 그 아이들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를 묻으셨던 것 같아요. 집을 오.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거기에 묻었으니까 그게 나왔겠죠. 왜냐면 그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거를 저희 할머님이 하셨었는데 네. 남이 지어놓은 데 들어간 게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을 때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희 집이 되게 잘 사는지 되게 못 사는지에 대한 가늠이 안 돼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저희 집이 엄청 잘 살아졌어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을 때 무언가를 묻고 지은 건 맞는 것 같다. 라는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미스테리로 남겠네요. 그 존재가 뭐였는지 도대체 뭐였을까, 그게. 그냥 태워버리셨으니까. 근데 또 모르죠. 저한테는 태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네. 뭐 어떻게 또 하셨을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하나 의심되는 거는 하나 있긴 있어요, 사실. 예. 그걸 안 태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엔. 그럼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도 작은 고모랑 똑같은 걸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검진 몇 달 전에 하셨던 분이 아무것도 안 나오셨던 분이 혼자 갑자기 사시면서 집이 되게 좀 잘 사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셨는데 저는 그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딘가- 태웠다고 했는데 네. 안 태웠다. 예. 그거는 지금 어디 있나? 만약에 처리를 안 하셨다면 뭔가 좋은 건 아니네요. 병마를 부르는 좀 그런 뭔가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정확히 그 상자를 열어서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제가 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집안에 분명히 이상한 것들이 보였고 그리고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런 큰 일까지 많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오늘 뚜뚜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뭐 그냥 간단한 무서운 이야기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소름 네. 끼치게 잘 들었던 것 같고 미스테리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찾아와 주세요. 기립근입니다. 네, 수고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뚜뚜님의 두 가지 이야기 정말 또 소름 끼치게 잘 들었고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과 또 귀신 두 개가 섞인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고 두 번째는 가족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정말 또 큰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집안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첫 번째 이야기처럼 어떤 무당과 관련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위에 카톡 아이디 DOLB 74개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